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보내주셨던 신랑 신부 하객 명단 파일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신랑님 하객 명단이 누락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기가 직접 통화해 볼래? 누군데? 웨딩 플래너. 자기 쪽 하객 명단 파일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봐. 그래? 알았어.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랑님. 하객 명단 파일 2개 도착한 거 맞나요? 네, 신랑님. 이게 파일이 2건이 도착한 건 맞는데 열어보니까 둘 다 신부님 쪽 하객 명단 같아서요. 혹시 2번째 명단에 거의 다 여자 이름이라서 신부 측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2번째 파일이 신랑 측 맞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바람에 남자 중학교를 졸업했어도 정작 그때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용 계열 고등학교라서 남자들 동창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여자 동창들이고요. 심지어 또 대학교는 갑자기 간호학과로 진학해서 온통 여자들 사이에서 지낸 데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제 직업이 아, 맞다.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신댔죠? 맞아요. 의사 선생님들부터 직원들까지 건물 경비 아저씨 빼놓고는 싹 다 여자들이다 보니까 하객 명단에 올릴 남자 지인이 그냥 없더라고요. 완전 꽃밭에서 지내시는구나. 신부님께서 걱정 많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불안해서 그 결혼 못하죠. 말씀 가려서 하시죠. 스피커폰이라서 다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주접스러운 플래너가 다 있지? 다른 담당자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솔직히 없는 얘기 꺼낸 것도 아닌데 뭐. 뭐가? 자기는 안 불안해. 내 주변에 온통 여자들밖에 없는데 불안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그냥 연인 사이로만 지낸다면 또 몰라도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는 그 순간 내 앞으로 교통정리 끝나는 거잖아. 함부로 넘보면 불법되는 거고. 그래서 난 크게 신경 안 써.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로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가뜩이나 주변에 여자 지인들밖에 없는 사람이 심지어 성격은 왜 또 그렇게 서글서글한지 거의 마당발 수준이었거든요. 다만 그런 신랑이어서 좋은 점 또한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심을 아주 잘 꿰뚫어 본다는 점이었죠. 왜 여자들은 무던한 남자들이랑 다르게 섬세해서 미묘한 감정 변화라든지 작은 컨디션 변화 같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신랑이 눈치껏 알아서 잘 맞춰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연애하는 내내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거 하나만으로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불안을 다독여 주신 바로 이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었을 뿐. 시댁. 우리 아들이랑 연애하는 내내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에이, 엄마도 참 곧 며느리 될 자리니까 이제 말씀 좀 편히 하세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럴까? 무슨 식 올리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래.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우리 새아가만 괜찮다면야 그럼 그러자꾸나.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연애하면서 마음 불편하진 않았냐고. 맞다. 그랬었지. 하여간에 우리는 그 녀석 키우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엄청났어. 주변 지인들이라고는 여자들밖에 없다 보니까 언제 까딱 잘못해서 애부터 만들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뭐. 아무리 말로는 그냥 친구라지만 엄연히 남자 여자 사이에는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잖니. 더군다나 피차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래서 우린 올케가 참 신기하고 고마워요. 제가요? 왜요? 누나로서 쭉 지켜봤는데 걔가 연애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성에 대한 환상이 적당히 있어줘야 연애가 되든 말든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연애에 별 흥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도 오히려 안심인걸요? 그게 무슨 소리니? 개념 씨는 여자가 아니라 오직 저한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옳거니 그거 말 되는구만. 하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들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니? 그야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는 해요. 그치만 그 걱정은 아드님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주변 여자들이 개념 씨를 탐낼까 봐 그게 신경 쓰일 뿐이니까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도 너한테 약속 하나 해주마. 만에 하나라도 그 녀석한테 여자 문제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한테 일러주거라. 우리가 너를 대신해서 불벼락을 내려줄 테니. 개념이 그 녀석 엇나가지 않도록 제가 틈틈이 조 패면서 키웠거든요. 만약 문제 생겼다. 제 몽둥이는 오직 올케 편이니까 믿고 맡겨줘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지원에 힘입어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는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만 그때 그 약속을 받아놓길 참 잘했더라고요. 물론 저랑 남편도 처음에는 여느 신혼 부부들이랑 다르지 않게 꽤나 깨복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암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집.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저녁 내내 집안 서랍이란 서랍은 몽땅 다 뒤집어 놓네? 여권이 안 보여서. 접대 우리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권 어디다 뒀더라? 글쎄, 그게 벌써 몇 년 지난 일이라서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여권은 갑자기 왜? 조만간 어디 출국할 일이라도 생겼어? 에이, 안 보이네. 여보. 아, 미안.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스페인이나 다녀올까 해서. 스페인? 스페인 거기가 여름에 그렇게 좋다면서. 혹시 가봤어? 안 가봤어. 당신은?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그럼 새로 발급받는 건 어때? 집에 있는 여권 찾아낸다고 해도 어차피 사진 때문에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긴 그러는 게 낫겠다. 일단 사진부터 새로 찍어야겠어. 아싸,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다. 며칠 후. 그래서 굳이 바쁜 형님 불러내가지고 머리 다듬으러 온 거야? 여권 사진 찍으려면 머리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너무 산발이라서요. 에이, 산발은 무슨. 머리 안 다듬어도 내 눈에는 올케가 제일 예뻐. 헤헤, 이래서 다른 사람 말고 굳이 형님이랑 오고 싶었던 거고요. 형님이랑 있으면 늘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도 너무 이러지 마. 남들이 흉 볼 수도 있거든. 흉을요? 왜요? 올케가 맨날 놀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시누이가 아직 시집을 못 간 거라고. 그래, 웃어라 웃어. 이 세상 뭐 있겠냐? 웃는 게 남는 거지. 그나저나 스페인 어디로 갈 거래? 아직 몰라요. 거기 간다는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 사올 거지? 그런 얘기 하기에는 한참 멀었잖아요. 일정 정해지면 그때 가서 뭐 사다 드릴지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 아무튼 올케는 좋겠다. 사랑하는 남편이랑 그 좋다는 스페인으로 행복한 휴가도 다 떠나고. 뭐야? 아무래도 양반은 못 되겠네. 동생? 얼른 전화 받아. 네, 형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 혹시 차 끌고 나갔어? 아니? 잘됐다. 그럼 나 오늘 자기 차 좀 쓴다. 멀쩡한 자기 차 두고 내 차는 왜? 내 차는 좁아서 뒷자리에 어른 3명 못 앉잖아. 사람 많이 태울 일 있구나?
내가 여권 사진 새로 찍어야 한다니까 다른 애들도 이참에 여권 사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차로 다 같이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거든. 겸사겸사 요즘 유행하는 인생 네컷 사진도 찍고. 그래? 그 사람들도 조만간 해외 나갈 일 생겼나 봐. 단체로 사진 찍으러 가는 거 보면. 이번 여름에 스페인 갈 거야. 어디라고? 스페인.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말해 줄래? 어딜 갈 예정이라고? 스페인이라고, 스페인. 언제, 누구랑? 올해 여름 휴가 때 나랑. 그럼 나는? 자기가 왜? 나랑 같이 스페인 가려는 거 아니었냐고.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냥 이번 휴가철에 스페인 가게 됐다고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말이 나랑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랑 친구들끼리만 다녀오겠다는 뜻이었다는 거지? 당연히 전부 여사친들일 테고, 아직 다들 미혼이라서 남편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내 차 쓰지 말고 사진 찍으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얌전히 기다려. 얼굴 보고 얘기하게. 이게 무슨 상황이래? 설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그쵸. 형님이 듣기에도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당연하지. 어떻게? 오랜만에 누나 불 빠따 맛 좀 보여줄까?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인간이면 와이프가 화 좀 내면 금방 정신 차리겠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자기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 지금 내가 이상하다는 거니? 당연하지. 난 여보랑 간다고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하는 거야? 유부남이 휴가 갈 때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면 당연히 와이프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지. 세상 천지에 와이프는 쏙 빼놓고 여사친들이랑 다녀올 거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어? 같이 가는 애들이 여자라는 데 집중하지 말라니까. 걔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남자친구끼리 가는 여행이더라도 상황 별로 안 달라지거든? 뭐가 어떻게 안 달라지는데? 왜 가족 빼놓고 친구들끼리만 다녀와야 하는지 배우자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서야 준비를 해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설명할게. 미용 고등학교 동창 여행이고 졸업 10주년 기념으로 스페인 다녀오기로 했어. 여행 코스에 누드 비치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를 고깃덩어리처럼 바라보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이제 됐지? 잠깐만 여보. 방금 내가 또 뭔가를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행 코스에 뭐가 끼어 있다고? 누드 비치. 하하, 누드 김밥 아니고 점심 메뉴로다가 아니고 누드 비치. 솔직히 스페인에 김밥이 어딨냐? 결혼 전에는 똑똑하더니 사람이 갈수록 왜 이렇게 멍청해져? 그건 내가 해야 할 소리 같은데? 어떻게든 뭉개고 다녀오고 싶어서 바보 흉내로 내 진이라도 빼놓으려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멍청해져 버린 거야? 둘 다 아니거든. 내가 진짜 멍청해졌으면 친구들이 총무를 맡겼겠냐고. 우와, 심지어 총무까지 맡으셨어요? 내가 일정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그런 분께서 본인 와이프 수명 줄어드는 일정은 왜 계산 못하는지 모르겠네. 허락 못해. 스페인 부부 동반 여행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번 생에는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와이프 자는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해. 알았어. 용건만 간단히 하자.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허락 받으려면 당분간 눈치는 봐야 할 것 같아. 와이프 지금 엄청 예민해져 있거든. 허락? 웃기고 있네. 지가 뭐라고 허락을 하고 말고야. 당사자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야, 그래도 말 너무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게 뭐냐? 아휴, 됐으니까 자리 한번 만들어봐.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해볼게.
며칠 후. 그럼 둘이서 천천히 얘기 나눠봐. 난 자리 피해줄게.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당신 말 맞다나 쟤도 여자니까 같은 여자들끼리 통하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냐고. 여보. 벌써 멀어진 사람 괜히 부르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시죠, 저랑. 유감이지만 저는 그쪽이랑 할 얘기가 딱히 없어서요. 그럼 여기 뭐하러 나온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누구랑 만나는 자리인지는 아무런 설명도 못 듣고 나왔고요. 그럼 지금 알게 됐으니까 얘기 나누시죠. 이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쓰이세요? 남편분 건드리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건 모르겠고 제 심기를 심하게 건드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애초에 그 여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가지 못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친구일 뿐이지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니라서요. 그냥 친구일 뿐이어도 남자 여자 사이에 구분은 있어야죠. 더군다나 남자 쪽이 미혼도 아니고 엄연히 유부남이면 더더욱 구분은 지켜줘야 하는 거고요. 아이고 보수적이어라. 난 무슨 공자마마님이 환생하신 줄? 오히려 제 쪽이 정상적인 겁니다만. 아, 그러셔요? 그럼 숙소가 2인 1실이라는 얘기 들으면 입에 아주 거품을 무시겠네요? 지금 저랑 기싸움 하자는 건가요? 에이, 또 예민하게 구시기는. 저는 그냥 우리 여행 계획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낮에는 누드비치에서 일광욕 즐기고 밤에는 2인 1실 숙소에서 편하게 쉬고. 이보세요. 어머, 맞다. 혹시 남편분한테서 비행기 타기 전에 브라질리언 왁싱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는 들었나 모르겠네요. 같이 여행 가는 동창생 중 하나가 왁싱샵 해서 그 친구한테 받을 건데 아직 모르셨죠? 이런 비치. 뭐야? 당신 지금 욕한 거야? 영어로 욕한 거 맞지? 아니요. 저는 영어로 해변을 말했을 뿐입니다만. BEACH, 비치. 동해안 비치. 해운대 비치. 스페인 누드 비치. 거짓말 하지 마.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욕한 거잖아. 에이, 아니니까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나저나 이 카페는 테이블마다 티슈를 비치해놨네. 비치해놨어. 차 안. 어휴, 기어이 기싸움 이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왜? 여보는 설마 내가 지기라도 바랐다는 거야? 그럼 스페인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이 얘기가 잘 돼서 여보한테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는 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당신 설마 진짜로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 심지어 여사친 손으로? 나랑 기싸움 이겨보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아, 왜 자꾸 대답이 없냐고, 사람 불안하게. 그게 그러니까 자기야. 한 살이라도 젊고 아름다울 때 사진 한 장 남겨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누드비치에서 여사친들이랑 같이? 아무래도 그렇겠지? 같이 여행을 갔으면 단체 사진은 필수잖아. 기왕 찍을 거면 깔끔하게 왁싱 받는 쪽이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고. 오케이. 일단 지금은 내가 옆에서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들릴 테니까 일단 입 닫고 조용히 집에나 가자. 그럼 허락해 주는 거지. 잔소리 하다가 지쳐서 그냥 보내주기로 한 거다. 착각하지 마. 오늘 이 자리에서 봉변당하기 싫으면 그냥 잠자코 있으라는 것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허락 그런 건 없어. 여보. 마지막 경고야. 나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 꾹 참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가자. 알았어. 보통 배우자가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단념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포기하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내길래 마침내 단념했구나 싶었는데요.
이게 웬걸? 뒤에서 버젓이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또 저한테 들켜버렸어요. 얼마 후. 지금 퇴근하는 거야? 오늘따라 피곤하네. 그래도 잠깐 앉아봐. 무섭게 왜 또 그래? 나 또 뭐 잘못했어? 오늘 집으로 뭐가 배송이 왔었는 줄 알아? 당신 새 여권. 헉, 미안. 내가 배송지 주소를 집으로 써서 제출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 여권 어딨어? 반송됐어. 본인이 아니라서 수령이 안 된단다. 에헤이, 이거 일 복잡하게 됐네. 지금 이 상황에 여권 복잡해질 걱정이나 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여행을 그렇게까지 꼭 가고 싶다는 거야? 대체 왜? 걔들은 미용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일 친했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던 녀석들이야. 그 녀석들의 추억 속에 내가 빠지는 건 싫어.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들, 진짜 가족인 와이프 상처받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니까 그건 여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진짜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야. 서로 아무 감흥도 없어. 막말로다가 한 뼘짜리 방에 홀딱 벗겨가지고 한 달을 가둬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니까. 그래, 알았어. 다른 분들도 당신 생각이랑 똑같다면 내가 깔끔하게 항복하고 허락해줄게. 아니, 여행비 전액 내가 다 계산한다, 내가. 오예. 근데 다른 분들 누구? 이 사건을 끝내주실 재판관님들. 마침 도착하셨네. 오셨어요, 어머님? 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길래 부랴부랴 왔지 뭐. 애비도 같이 왔어. 오라? 어라? 이러고 있네 아주. 누나는 또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불 빠따 가동시키려고. 난 대충 알고 왔으니까 오늘 아주 각오해라. 뭐라는 거야? 여보, 우리 식구들은 왜 불렀어? 방금 얘기했잖아. 오늘의 재판관님 들이시라고. 재판?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네, 어머님. 일단 다들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건 동의서네? 근데 뭘 동의하는지 아무 내용이 없네. 어? 당신 설마 진짜 우리 식구들 동의를 받겠다고? 당연하지. 식구들 과반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내가 여보한테 해준 약속 전부 다 지킬게. 아휴, 일 크게 만든다 진짜. 너희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들려주렴.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드님이 여자 동창들이랑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여행 코스 중에는 누드 비치도 끼어 있고 숙소는 2인 1실이래요. 뭐? 누드 비치?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편견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엄마. 확시, 넌 가만히 있어. 계속 얘기해 올게. 네, 형님. 심지어 여행 떠나기 전에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받겠다더라고요. 왁싱 해주는 사람도 여행 같이 갈 여자 동창생이고요. 브라질리언 왁싱? 그건 또 뭐니? 머리카락이랑 눈썹 빼고 나머지 채모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 부위도 포함되고요. 그쪽이 채모가 가장 많고 지저분한 부분이니까요. 응? 그럼 외간 여자 손길이 저 녀석 그 부위에 닿을 수밖에 없는 거잖니. 어디 닿는 것 뿐이겠어요. 털 다 뽑고 정리할 때까지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아니 누나는 무슨 말을 그렇게 더럽게 해. 우린 그냥 친구라고 친구. 그래 친구. 근데 여자지. 넌 유부남이고. 아 엄마. 얘 며느라 이 얘기 더 들어야 하는 거니? 여행에 동의가 되신다면 서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서명 용지를 찢어 발기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오케이. 어머님은 동의 안 하셨고 형님은 어떠세요? 물어볼 걸 물어보셔. 안방 비어있지? 그럼요. 좋았어. 어이 동생. 왜 그래 누나. 나 갑자기 무서워질라 그런다. 하하. 자식. 아직 감은 살아있구만. 누나한테 맞은 지 오래됐지?
간만에 불바다 맛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입 다물고 따라와. 잠깐만, 누나! 그만해, 누나, 제발 그만! 잠깐만, 방금 뼈 맞았다고, 뼈! 상관없어. 생명에 지장만 없으면 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어머님? 괜찮아. 저 녀석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부러지지 않는 강골이야.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 며느리 마음고생 시킨 걸 생각하면 어디 몇 군데 부러져도 싸고.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울 것도 없어. 워낙에 경우가 분명한 상황이었잖니. 아무리 그래도 눈 딱 감고 자식 편, 핏줄 편 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조용해진 거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 너무 억울해. 이대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설마 그렇게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다들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집 가장인 아버지께서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가장의 한 표는 10표 정도로 쳐줘야 하는 법이니까 아버지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만해. 답이 너무 뻔한 문제를 자꾸 우기면 우길수록 당신만 더 추해질 뿐이니까.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매사에 다 좋다고 그러자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좋다, 그래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요. 아들. 네, 아버지. 오랜만에 애비랑 사내들끼리 조용히 얘기도 나눌 겸 드라이브라도 다녀올래? 갑자기 드라이브를요? 내 대답이 듣고 싶다면서. 네, 알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누나도 마찬가지고 일단 다녀와서 보자고.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도 좋다 그래라라고 말씀하실 뿐이니까. 저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너희 시아버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일단 우리끼리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기다려요. 오늘 저녁은 마음고생한 올케를 위해 신우가 한우 풀코스 쏜다. 2시간 후.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근데 저희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로등도 없는 산길이라서 어딘지 감도 안 잡혀요. 그거 아세요? 2시간 내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 얘기하자고 나오셨으면서 왜 계속 침묵이세요? 그래, 여기쯤 왔으면 딱 적절하겠구나. 아들아. 네, 말씀하세요. 내려. 이게 내 대답이다. 아버지! 내 놈이 뭘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늘 오케이를 외치는 긍정의 사나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식 엇나가는 걸 얌전히 두고 볼 정도로 무능한 부모는 아니야. 네, 일단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해요. 네? 아휴,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아버지! 내리라고! 알았어요. 내릴게요. 그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빈다. 아버지!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휴대폰도 안 들고 내렸어요. 아버지! 저 여기 어딘지 몰라요. 저 주머니에 딱 500원 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같이 가요, 아버지. 그날 아버님께서는 아들을 주변에 민가도 하나 없는 외딴 국도에 내다 버리셨고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집을 찾아 돌아온 남편은 그야말로 딱 거지꼴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 말도 안 되는 여행도 포기하고 정신 나간 친구들도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물론 저도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세상 둘도 없이 좋은 시댁 식구들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혼은 잠시 미루어 놓았습니다.
대신 시부모님께서 교통정리 진짜 확실하게 잘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에필로그.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공동명의로 해준 신혼집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 그거 내일까지 며느리 단독 명의로 돌려놓거라. 왜? 싫어? 아니야, 누나. 그렇게 할 거니까 제발 눈에 힘 좀 빼줘. 나 너무 무섭다고. 월급 들어오는 통장도 회사에 얘기해서 며느리 통장으로 바꾸도록 하거라. 보너스, 성과급, 기타 등등 싹 다 마찬가지야. 그럼 앞으로 저는 무슨 돈으로 사회생활해요? 용돈 받아서 써. 올케랑은 얼마씩 줄지 벌써 얘기 끝났으니까. 용돈? 그게 얼만데? 하루에 4,000원. 에이, 말도 안 돼. 출퇴근 지하철 요금 내고 나면 달랑 900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900원 아껴서 커피 한 잔씩 겨우겨우 사 먹으라고. 그럼 안사람 마음고생 시켜놓은 죄인이 쉽게 용서받고 호의호식 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엄마, 제발요. 지금 딱 대답하거라. 시키는 대로 다 수용할 테냐? 아니면 이 애비가 얼마나 호랑이 같은 부모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까?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평생 납작 엎드려서 죽어 지내야죠 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